안녕하십니까? 의료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건강의 핵심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도 환자분들의 아픔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수많은 문제들이 예상외로 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나 일자목 형태로 변형된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늘 뻐근함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원인 모를 두통이나 어지럼증, 반복되는 불면, 만성적인 소화불량, 병원 검사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에 의존하곤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화제를,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제를, 불면증에는 수면제를,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식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찾고 어지러우면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약물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많은 의료진조차 당신의 그 모든 불편함이 어쩌면 목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짚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목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의 긴장을 풀고 올바른 정렬을 되찾으면 우리 몸 전체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 두통, 불면증은 물론이고 발목을 삐끗한 환자분들조차 그 문제의 근원을 깊이 추적해보면 목의 불균형과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만성화되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분들일수록 예외 없이 목의 변형, 거북목, 일자목, 과함께 등이 굽고 골반이 틀어져 있으며 심지어 다리 길이의 차이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소화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위는 머리뼈와 목뼈를 잇는 환추 후두관절, 두경관절입니다. 많은 경우 첫 번째 목뼈인 환추, 아틀라스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으며 이는 골반의 불균형과 다리 길이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넘어 뇌 기능의 연장선이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 작업,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크고 작은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목이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목의 정렬이 틀어지고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증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며 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의 건강을 되찾으면 몸 전체의 기능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 주변의 긴장을 해소하고 정렬을 바로잡는 치료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극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병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인가 보다라며 체념했던 분들이 통증에서 벗어나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치료법의 효과라기보다는 몸의 중심축인 목을 바로잡아 인체 본연의 치유력을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잠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목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삶도 목 건강 회복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는 환자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증상 호전이나 일시적인 통증 감소가 아닌 근본적인 치유의 과정입니다. 흩어지고 뒤틀렸던 몸이 제자리를 찾고
무너졌던 삶의 균형이 회복되는 놀라운 전환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고 참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이상 신호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방치하는 동안 병은 더욱 깊이 뿌리내려 우리 몸을 잠식해갑니다. 어느 순간 통증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루 단 10분의 노력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곧게 펴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보십시오. 가슴을 활짝 열고 고개는 위로 가볍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붙인 채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회복되고 있어. 내 몸은 다시 건강해지고 있어. 이 짧은 자기 암시와 바른 자세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얽혔던 몸의 에너지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깊은 공감을 하며 읽었던 박수연 원장의 저서 아픈 사람의 99.9%는 목이 뭉쳐있다. 에는 단 하루 10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운동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목의 긴장을 풀어 만성질환과 원인 모를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마치 저의 수십 년 임상 경험과 철학을 글로 옮겨놓은 듯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을 제 건강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원장은 15년 이상 1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목 건강의 중요성을 임상적으로 증명해 온 분입니다. 그의 치료법을 통해 수십 년간 병원을 오가며 약물에 의존했던 많은 사람들이 목 관리만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1장 통증에 가려진 몸의 진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통증이 없으면 건강한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니 괜찮은 거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정말로 아프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통증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지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흔히 뚜렷한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자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여드리면 그제야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몸의 균형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깨닫고 놀라곤 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만성적인 통증에 익숙해져 몸이 보내는 경고를 더 이상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우리 몸은 이제 신호를 보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경고를 포기한 채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치료를 시작한 후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몸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몸이 본격적인 회복 과정에 들어섰다는 긍정적인 신호, 즉 명현현상 또는 치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실은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계속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라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도 이상 없음이라는 소견만 반복될 뿐이지만 본인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느낍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예전에 내 몸과 다르다.
이러한 불편한 직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찾거나 자가 진단을 하며 해답을 얻으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병명조차 붙지 않는 이러한 미병 상태, 즉 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통,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소화불량, 불면과 같은 모호한 증상들로 병원을 찾아도 신경성입니다. 라는 답변만 듣기 일쑤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당시 60대 중반의 박선영, 가명, 씨는 겉보기에는 단아하고 세련된 분이셨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깊은 피로와 예민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40대 중반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특히 폐경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우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후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손발 냉증, 소화불량, 극심한 불면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미 5년 이상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복용 중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끊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찰 결과 양쪽 다리 길이가 달랐고 골반도 틀어져 있었습니다. 복부에는 힘이 없었고 명치 부위를 가볍게 눌렀음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이 특별히 굳어 보이지 않았지만 심부 근육을 촉진해보니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드린 날, 박선영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한 번의 치료로 정렬된 목도 다음 내원 시에는 다시 틀어져 있곤 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꾸준하고 세심한 치료를 진행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한 달 후 고지혈증약과 신경안정제를, 2달 후에는 수면제와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고 석 달째에는 모든 양약을 중단하고 한약과 목이완 치료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근육 긴장이 원인이 되는 긴장성 고혈압의 경우 목 주변 근육 이완 치료를 통해 약물 없이도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박선영 씨는 요즘 주변 사람들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고 해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이는 안면 비대칭이 교정되고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목이 굳으면 마음까지 굳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12세 김민준, 가명, 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9세 무렵 틱장애와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왔으나 1년 전부터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더 이상 약물만으로는 호전되지 않아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초점이 흐리고 깊은 피로감과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고 눈빛도 막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틱 장애나 ADHD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여기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턱관절의 습관성 탈구와 안면, 비대칭이 관찰되었고 목 주변 근육은 매우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는 눈에 띄게 솟아 있었고 골반 또한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체형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와 함께 몸 전체의 균형을 조율하는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치료를 진행한 결과 6번째 치료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 중 늘 긴장해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틱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8주가 지나자 오랫동안 아이를 괴롭혔던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한결 편안하고 또렷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의 시력까지 개선되어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눈의 기능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답은 우리 몸 깊숙이 자리한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며 이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등 생명 유지 활동을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지휘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 상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하게 하는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신경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뼈가 틀어지거나 목 근육이 심하게 긴장되면 부교감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심장과 뇌 쪽으로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몸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상열화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동시에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호흡곤란, 소화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 중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목 주변 혈관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는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불안, 두통 등 뇌기능 전반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목뼈의 뒤틀림을 바로잡고 뭉친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고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면 뇌는 안정을 되찾고 몸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스스로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실마리는 바로 목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을 하나하나 푸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억눌렸던 에너지가 병리적인 형태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났다는 신호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몸의 불균형, 근육의 경직, 그리고 무시되어 온 경고들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은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목 주변 근육에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면 근육은 점차 단단하게 굳어가고 그 사이를 지나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전달되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뇌척수액의 흐름까지 정체되어 뇌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몸은 곳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면 피로 물질과 통증 유발 물질이 생성되어 신경을 자극하고 이는 두통, 어깨 결림, 눈의 피로, 만성 피로 등으로 증폭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거북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생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보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일하며 출퇴근길에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집에서는 소파에 기대 TV를 시청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사이 목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쭉 빠진 채 굳어버리고 그 잘못된 자세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나도 거북목일까? 의심된다면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모두 벽에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 특별한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머리가 벽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환자분들의 목 상태를 살피고 틀어진 정렬을 바로잡는 치료를 하면서 가장 자주 내리는 진단 중 하나가 목이 문제입니다. 거북목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환으로 내원하시든
목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앞으로 빠져 있거나 일자목 형태를 보이며 그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자세의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골절 위험이 1.7배 높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망률조차 1.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거북목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이 사라지고 목뼈에는 끊임없는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 결과 경추 사이를 지나는 신경과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며 결국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몸 전체를 회복시킬 중요한 실마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의 압박과 염증은 국소적인 통증에 그치지 않고 전신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이 앞으로 쏠리면 어깨는 안쪽으로 말리고 등은 둥글게 굽으며 상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 허리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하체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뒤로 밀리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결국 무릎 관절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이 앞으로 과도하게 빠지면 부교감 신경계의 중심인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아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면,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등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거북목은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한다면 통증, 피로, 나아가 각종 만성질환이 서서히 몸을 점령해 갈 것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목의 긴장을 풀고 바른 정렬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몸은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자세가 망가지면 기능이 흐트러지고, 기능이 흐트러지면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시작이 목이었다면 회복의 시작 또한 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장. 목을 풀면 만병이 풀린다.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몸과 마음을 깨우는 방법. 미주신경은 단순한 신경줄기가 아닙니다. 목 앞쪽을 지나 심장, 폐, 소화기관 등 주요 장기를 감싸며 전신을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미주신경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신경은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의 활동을 조율하고 뇌세포 간의 소통을 돕는 중요한 신호망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깊은 안정감을 제공하여 삶의 질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주신경이 건강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덜 느끼고 음식은 편안하게 소화되며 호흡은 깊어지고 밤에는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미주신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방법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챙김 호흡, 복식 호흡.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눈을 감고 현재의 생각들이 물 흐르듯 지나가도록 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잠시 멈춘 후 다시 코나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복부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예를 들어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4초간 내쉬고 다시 4초간 멈추는 4444 호흡을 한 번에 612회, 하루 2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와 신경계 전체가 깊이 이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흥얼거리기, 허밍. 미주신경은 성대와 매우 가까운 경로를 지나기 때문에
가볍게 소리를 내어 흥얼거리는 행위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한 구절을 반복하거나 또는 옴과 같은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집중이 필요할 때 등 언제든지 활용해 보십시오. 흥얼거림은 현재 순간으로 몸과 마음을 되돌리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 무심코 흥얼거리는 작은 습관 하나도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 토킹. 말을 많이 하면 성대가 반복적으로 진동하며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SNS보다는 가능한 한 전화 통화를 통해 목소리로 소통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의 즐거운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혼잣말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처럼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미주신경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찬물 쇠안. 매우 단순하지만 아침이나 피로가 느껴질 때 찬물로 얼굴을 씻는 것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얼굴에는 3차 신경과 미주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 찬물의 자극은 뇌와 신경계에 안정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정을 넘어 신경계 전체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명상과 요가.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운동이나 휴식법을 넘어 깊은 호흡, 정렬된 자세, 의식의 집중이라는 미주신경 자극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호흡과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흉쇄 유돌근 자극. 목 양옆을 따라 귀 뒤에서 쇄골 쪽으로 사선으로 내려오는 흉쇄 유돌근은 미주신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몸 전체에 안정 반응이 퍼져나갑니다. 꼬집듯 자극. 엄지와 검지로 흉쇄 유돌근을 가볍게 잡고 고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서 부드럽게 주무릅니다. 문지르기,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흉쇄 유돌근을 귀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또는 그 반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강한 압박보다는 부드러운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숨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답답하다면 어깨를 눌러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소가이 기미요시 박사가 창안한 이소가이 요법에 따르면 어깨 근육은 내장 기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어깨의 특정 부위 긴장도를 통해 장기의 피로도를 진단하고 해당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내장 기능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깨를 눌렀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나 깊은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특정 장기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읽고, 반응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목, 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다정한 관심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내 몸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목덜미 중앙에서 손끝에 만져지는 단단한 돌기, 즉 경추 7번, 대추혈을 찾아보십시오. 이곳은 몸 전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 대추혈을 중심으로 양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어깨에서 팔 쪽으로 약 1cm 간격으로 천천히 목뼈 7번을 향해 눌러봅니다. 특별히 단단하게 뭉치거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은 특정 장기와 연결된 지점일 수 있습니다. 1번 관상동맥 심근, 2번 기관지 심장, 3번 위 담낭, 4번 췌장, 5번 비장, 6번 간, 7번 부신 전립선 등. 이는 한의학적 관점이나 특정 이론에 따른 분류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해부학적 연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지점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해당 장기가 피로하거나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장이 지쳐서 자세가 무너지는 것인지, 자세가 흐트러져서 장기가 피로해지는 것인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기가 피로한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고, 망가진 자세 속에서 장기가 편안할 리 없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면서 목의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고 하루 총 1.5에서 2리터의 수분을 천천히 나누어 마십니다. 음주 시에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물과 함께 마셔간의 부담을 줄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로 생체 시계를 활성화합니다.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합니다. 취침 전 유산균을 섭취하여 밤새 장 활동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비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내 독소는 몸 전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과 함께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은 장내 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약은 잠자던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몸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호흡하고 계신가요? 호흡은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기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하는 습관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우리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거나 아침마다 짜증이 많고 배가 자주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의 경우 편도가 자주 붓거나 식욕이 까다롭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한 특징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구강호흡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호흡은 아데노이드형 얼굴, 긴 얼굴, 무턱 경향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으로 숨을 쉬는 이유는 코막힘, 편도 비대, 혀의 위치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넘겨온 작은 숨결 하나에 건강의 시작과 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입이 아니라 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턱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당겨져 입이 벌어지기 쉽고 이는 구강호흡을 유발하여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바른 자세 습관을 기르고 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며 굳은 목을 풀어주는 관리를 통해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과 호흡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등이 굽고 가슴과 복부가 눌리면서 폐, 심장, 소화기관까지 압박을 받아 호흡이 얕고 짧아지며 수면의 질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을 바로 세우고 등뼈를 반듯하게 정렬하며 복부의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고 골반을 유연하게 움직여 전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올바른 호흡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목 교정입니다. 다음은 목뼈를 풀어주고 정렬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입니다. 목 이완 및 정렬 운동. 양팔을 45도 각도로 옆으로 벌립니다. 손목을 꺾어 손등이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오른팔이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합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총 3에서 5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목 주변의 긴장을 풀고 정렬된 자세 회복을 도와 척추 호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척추 호흡이란 우리 몸의 긴장은 손끝,
발끝과 같은 말단에서 시작되어 점차 몸 전체로 퍼지며 호흡까지 짧게 만듭니다. 이러한 긴장의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것이 척추 호흡의 핵심입니다. 호흡의 길이를 점차 늘려가는 연습. 3초 들숨, 3초 날숨, 3초 숨참기를 시작으로 점차 20초까지 늘려감. 을 통해 1분 동안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몸 전체가 깊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척추 호흡법 예시. 누워서 하는 복식 호흡. 바닥에 누워 양 무릎을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양손을 아랫배에 올립니다. 2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리듯 합니다. 23초간 멈췄다가 3초간 천천히 들이쉬며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꼬리뼈는 바닥으로 내립니다. 반복하며 복부 심부 근육과 척추 주변부 감각을 깨웁니다. 고양이소 자세 호흡. 네 발로 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2에서 3초 동안 들이쉬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허리는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 아치형을 만듭니다. 다시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굽니다. 척추 전체를 활용한 호흡을 연습합니다. 이처럼 척추 호흡은 신체 구조를 정렬하면서 내면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본능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목을 바로 세우는 작은 움직임 하나,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단 한 번의 호흡이 지금 당신의 몸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등과 골반, 머리까지 몸의 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느끼며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숨을 내쉬기 전 2에서 3초간 숨을 멈춘 상태에서 머리와 골반을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그 다음 3초에 걸쳐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가볍게 숙이고 골반은 뒤로 밀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 척추, 골반이 하나의 축처럼 연결되어 함께 움직인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복할수록 몸이 편안해지고 숨은 점차 깊고 길어질 것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호흡하기. 이 자세는 특히 코어 근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속근육이 강화되며 몸의 중심이 탄탄하게 잡힙니다.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두고 옆으로 누워 몸을 일직선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호흡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팔자 모양 골반 회전 호흡. 만성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팔자를 그리듯 돌려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앞으로, 내쉴 때는 뒤로 천천히 밀며 회전합니다. 이어서 팔목, 손목, 발목, 발가락 등 모든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각 동작은 1분 정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몸 안의 기운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에너지 통로를 열어줍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정말 깊고 느린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바르게 선 몸에서 비로소 바른 숨이 흐릅니다. 숨결이 고르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뼈의 자리도 제 위치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골탈태, 내 원리입니다. 굳어있던 골반이 부드러워지면 얼굴 표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세운 좌우 트위스트. 등을 대고 누워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고정한 채 숨을 내쉬며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넘깁니다. 고개는 오른쪽을 향합니다. 편안한 지점에서 3에서 5초간 멈추고 숨을 들이쉬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좌우 각 3회씩 총 3세트 반복합니다. 다리 벌리고 좌우 트위스트. 이와 동일한 자세에서 두 다리를 더 넓게 벌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트위스트를 시행합니다. 이 자세는 고관절과 장요근을 이완시키고 내부 장기에도 유익한 자극을 줍니다. 한쪽 골반 들어 올리기.
등을 대고 누워 왼쪽 무릎을 굽혀 세우고 오른발은 왼발 뒤꿈치 뒤쪽에 교차시켜둡니다. 숨을 들이쉬며 왼쪽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에서 7초간 유지한 후 내쉬며 내려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좌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몸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숨을 내쉬며 퍽 소리가 나도록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 양쪽 각 3회씩 1세트, 총 3세트 후 심호흡, 이나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 좌우 각 3회씩 1세트, 총 3세트 후 심호흡 등은 몸의 각성을 일으키고 근육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3장 하루 단 10분 목의 기적을 깨우다. 지금부터 소개할 목 풀기 루틴은 단지 목 주변의 긴장을 푸는 것을 넘어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는 앞서 언급된 박수연 원장에 져서 아픈 사람의 99.9%는 목이 뭉쳐있다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폴더폰 호흡, 사각근 이완. 사각근은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중요한 근육이지만 거북목 등으로 인해 손상되면 호흡이 얕아지고 목의 긴장이 악화됩니다. 실천 방법,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릎부터 목까지 한 장의 종이처럼 접히듯 상체를 아래로 부드럽게 숙입니다. 목과 팔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30초 2분간 코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합니다. 상체를 다시 세울 때는 목, 등, 허리 순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효과, 중력의 도움으로 목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행경막이 자극되어 호흡이 깊어지며 척추 부담 감소 및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의자에 앉아 상체만 앞으로 기울여 시행하거나 바닥에 누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건강한 목은 균형 잡힌 비율과 근육의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성인 기준 남성은 약 37cm, 여성은 약 33cm 정도의 목둘레가 이상적인 평균치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길이와 두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북목을 되돌리는 턱 당기기 루틴. 고개를 숙이는 습관은 목 건강을 망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높게, 독서대는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고 스마트폰은 가급적 눈높이로 올려 정면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실천 방법. 앉거나 선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립니다.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턱을 수평으로 천천히 뒤로 밀어 넣습니다. 이중턱을 만드는 느낌. 15초간 정지 후 원위치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효과, 척추 정렬을 바로잡고 목과 어깨 라인을 개선합니다. 마치 머리 꼭대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상상하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혈자리 지압 루틴. 혈자리 자극은 자율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몸 전체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압력과 함께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끝 자극. 각 손가락 끝을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감싸듯 문지르며 눌러줍니다. 특히 찌릿하거나 아픈 곳은 더 정성스럽게 풀어줍니다. 팔사혈, 손가락 사이, 자극. 손가락뼈 사이의 오목한 지점을 하나하나 눌러줍니다. 손바닥 중심부 자극, 어제, 노공, 소부, 후계, 중저, 액문 등 손바닥의 주요 혈자리를 지그시 누릅니다. 손목 자극, 태연, 대릉, 신문 등 손목의 주요 혈자리를 누르며 손목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니다. 팔꿈치와 어깨 정렬 운동, 엄지와 손목 사이 돌출된 뼈, 요골 경상돌기 부근, 위에 반대편 엄지를 대고 손목을 감싼 후 팔꿈치를 접고 팔을 안쪽으로 비틀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겨드랑이 근육 이완, 왼쪽 겨드랑이 뒤편, 대원근과 광배근 사이의 깊은 근육을 손가락으로 꼬집듯 잡고
팔을 수직으로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어깨뼈 이완, 두 손등을 마주보게 하여 어깨를 가슴 앞으로 최대한 모았다가 어깨를 앞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고 다시 뒤로 넓게 회전시킵니다. 양쪽 날개뼈가 맞닿는 느낌으로 움직이며 양손은 뒷주머니에 넣듯 아래로 쭉 뻗습니다. 5회 반복합니다. 하늘을 날듯 시원하게 풀리는 목 근육 운동. 1단계, 목 근육 풀어주기. 사각근 자극. 오른손 중지를 이용해 왼쪽 사각근, 흉쇄 유돌근 바로 뒤을 지그시 누르고 고개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견갑거근 자극,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왼쪽 목 뒤에서 어깨뼈로 이어지는 견갑거근을 부드럽게 누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천천히 한 바퀴 돌립니다. 5회 반복 후 반대편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2단계, 목 근육 이완 저항 운동. 실천 방법.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반대 손을 대고 손과 목이 서로 밀고 당기는 듯한 저항을 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려 할 때 손바닥으로 이마나 턱을 밀고 목은 가볍게 저항. 숨을 내쉬며 소리를 내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긴장시킵니다. 앞, 뒤, 좌, 우, 회전 방향까지 골고루 수행합니다. 각 방향마다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힘은 자신의 최대치의 30% 정도로만 사용하고 각 동작 후 2초 정도 휴식합니다. 단단하고 유연한 목 근육을 위한 누워서 강화 루틴. 운동법. 침대 끝에 등을 대고 누워 어깨선이 침대 모서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목 밑에는 둥글게만 수건을 받쳐 목에 곡선을 지지합니다. 정면 운동. 머리를 천천히 뒤로 떨군 상태로 10초 정지 후 다시 들어 올려 10초 유지합니다. 3회 반복. 왼쪽, 오른쪽 대각선 방향. 머리를 각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살짝 떨군 채 10초 유지. 다시 들어 올려 10초 유지합니다. 각 3회 반복. 엎드린 자세.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려 10초 유지. 다시 들어 올려 10초 유지합니다. 3회 반복. 주의사항. 침대가 없다면 식탁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옆으로 돌린 뒤 팔로 바닥을 짚어 일어납니다. 머리를 뒤로 젖힐 때 현기증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10초 기지개, 늑골 제자리로 돌리기. 하늘 향한 기지개. 배꼽 앞에서 깍지를 끼고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팔을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흉곽을 확장시키며 고개는 부드럽게 뒤로 젖힙니다. 10초 유지. 뒤를 향한 기지개. 양팔을 등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어깨를 끌어올립니다. 팔꿈치는 서로 마주 보도록 펴고 손목은 직각으로 접습니다. 턱끝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고 10초 유지. 팔 뻗기 어렵다면 수건 활용. 효과. 근육 피로 해소. 등과 목의 굽은 곡선 교정.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따뜻한 목찜질. 목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찜질팩이나 물에 적신 수건을 약 1분간 데워 적당한 온도로 목에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 또는 잠들기 전 1번이라도 실천하면 수면의 질 개선 및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상주의.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목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 보기, 침대에 엎드려 책 읽기,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하기 등은 모두 목 건강을 해치는 나쁜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 꼭대기를 하늘로 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상만으로도 척추는 자연스럽게 바로 서고 목은 긴장 없이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목은 하루 종일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을 위해 단 10분만 선물해 보십시오. 머리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끌어올리는 느낌을 상상하며 서고, 걷고, 생활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올바른 습관만 자리 잡아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목의 긴장을 풀고 잘못된 자세를 조금씩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주로 박수연 원장에 져서 아픈 사람의 99.9%는 목이 뭉쳐있다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책에는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목 운동법과 몸을 회복하는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단 한 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긴장된 근육을 살피고 풀어주는 반복적인 실천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실천이 결국 건강을 지키고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길이 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목을 부드럽게 펴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부터 당신의 몸과 건강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